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정말 뭔가 달라지긴 했나? 그렇게 반신반의하던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노인 복지 정책이 통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혜택이 있어도 신청 방법은 복잡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매달 병원비가 줄고 기초연금은 더 넓어지고 중산층도 혜택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저는 15년간 노인 복지를 연구해 온 복지 전문가 김민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산하복지정책연구소에서 15년간 노인 복지 분야만 연구해 왔습니다. 매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실제 어르신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정책 제안도 해왔죠. 지금까지 상담해 드린 어르신만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왜 지금까지 이런 걸 몰랐을까 하며 눈물을 보이셨고, 어떤 분은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알려야겠다 결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진짜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개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왜 혼자 살면 연금을 더 주고 부부가 같이 살면 덜 주지? 우린 둘이 살아도 돈은 똑같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 드디어 2025년부터 바뀝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노인 정책을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지만 기초연금 문제만큼 속상해 하시는 주제가 또 없었습니다. 70대 김말순 어르신 기억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는 한 달에 34만 원 받는다면서 왜 우리는 부부라서 각자 27만 원밖에 안 줘요? 둘이 살면 전기료도 2배, 병원도 2배로 가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부는 여태까지 부부감액 제도라는 이름으로 이를 묵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뀌냐고요? 기존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감액되어 각자 27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감액률이 10%, 5%,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0% 완전 폐지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에는 부부가 한 달에 54만 원을 받았다면 감액이 없어진 후에는 각자 34만 원씩, 즉 총 6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차이냐고요? 매달 14만 원, 1년에 무려 168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돈이면 작은 여행, 한번 손주들 용돈, 아니면 병원비, 약값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당장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예산 확보와 로드맵이 나왔고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정치인들의 약속 아니야? 저도 그렇게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 정책은 국회 복지위원회, 관련 전문가 단체,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이미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5년 하반기부터 1차 조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한 달에 14만 원이 더 생긴다는 건 매일 아침 전기장판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고 손주들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세금 내고 나라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그 땀과 수고에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아직 신청 안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그럼요. 기초연금은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포털,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급 대상 확대에 따라 소득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까? 제가 최근 만난 75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이 어르신 혼자서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최근 재혼하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자 연금이 각자 27만 원으로 줄었죠. 이게 무슨 벌칙인가요? 하고 하소연하시던 그 어르신 이제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받으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바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정책 중 하나, 바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였습니다. 이른바 연금 감액 제도라는 건데요. 듣기만 해도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 드시죠? 얼마 전 상담차 찾아오신 68세 이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요, 여전히 건강하세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 일을 하며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원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일을 시작한 뒤로 연금이 75만 원으로 줄었어요. 25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도 일하는 건 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까지 벌 받아야 해요? 일하면 벌금 내는 것 같아요.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고소득자가 연금까지 챙겨가는 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은 연금을 줄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기준선입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치솟고 병원비가 하늘을 찌르는 세상에서 월 300에서 400만 원 벌면서 연금까지 깎여야 한다면 이건 진짜 벌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 때문에 건강한 어르신들이 일하면 손해니까 차라리 쉬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의 자립도 사회 참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불합리한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연금을 더는 깎지 않겠다고 한 거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 말은 즉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열심히 벌어도 국민연금은 온전히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아까 이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처럼 일해서 350만 원을 버신다면 기존에는 연금이 25만 원이나 깎여서 75만 원만 받았지만 이제는 그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면 25만 원, 1년이면 300만 원의 추가 소득입니다. 이 돈으로 뭐가 가능할까요? 손주 학원비, 가족 외식, 한 달에 3번 틀리 하나 새로 하셔도 충분하겠죠. 저는 노인복지 정책을 연구하며 한 가지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정당하게 받는 세상이 진짜 복지 사회라고 믿습니다. 이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하는 어르신들이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자존감 있게 바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일하고 싶은데
괜히 연금 깎일까봐 망설이신 적 있으셨나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만큼 당당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어르신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복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치료나 약값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도 참고 산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 난 치과도 무서워서 안 가. 무서운 게 돈이야. 임플란트 하려면 몇백이야.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치료, 백내장 수술, 무릎 관절 치료 같은 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런데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치과 진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2개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적용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적용 개수도 2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본인 부담금도 낮추겠다는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임플란트 하나에 120만 원 이상 들었지만 이제는 3,040만 원 선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이빨도 못 고친다며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이건 노인분들 10명 중 7명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타초점 렌즈나 좋은 재료를 쓰면 보험이 안 돼서 부담이 컸어요. 이번 정책에서는 이 부분도 개선됩니다. 기본 수술뿐만 아니라 고급 재료를 쓰는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기존에는 다초점 렌즈 삽입에 20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50만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무릎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관절염과 보행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급 인공관절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 수술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이 부분도 개선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수술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입원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제가 자주 상담드리던 72세 김씨 어르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관절 수술을 받기엔 너무 부담이 커서 2년 넘게 벽만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이젠 해볼까 싶다고 하시며 수술 예약을 하셨어요. 그만큼 접근성이 달라진 거예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건강검진 제도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 기본적인 검진만 가능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매년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암, 심혈관계, 치매 등 노인 질환에 특화된 검진 항목이 늘어납니다. 정밀도도 높아지고 조기 발견율도 훨씬 높아지겠죠. 많은 분들이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검진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아프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은 치료비를 크게 줄여주고 삶의 질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돌봄과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간병, 지원과 심리 상담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모든 걸 떠안고 있었죠. 이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는 임플란트, 백내장, 무릎관절 등 필수 치료의 보험 적용이 늘어나고 검진 주기와 항목도 대폭 확대됩니다. 그리고 치매 관리부터 간병, 상담까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야 정책이 응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파도 참고 버틴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해요. 정부의 복지 제도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가족도 바쁘다 보니 하루 종일 병실에 혼자 있는 그 시간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할 텐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76세 이선자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5년 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어 병원에 입원해도 간병인을 구하지 않으면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죠. 하루에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할머니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결국은 입원 치료를 미루다가 병을 더 키운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돌봄을 받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죠. 그래서 이번 새 정부의 복지 정책 중 돌봄과 간병 지원 강화 부분이 유독 반갑게 다가옵니다. 기존에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고 하루 34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6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시간이 확대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만 잘하시면 훨씬 더 오랜 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하루 몇만 원씩을 본인이 내야 했지만 이제는 이 부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죠. 간병비 문제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드는 간병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하루 1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께 이 돈은 한 달 생활비 전체를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간병비 부담이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프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라는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주거 환경 또한 노후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가 새는 낡은 지붕, 미끄러운 욕실 바닥 잡고 일어설 손잡이 하나 없는 화장실, 이런 작은 불편들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넘어지는 사고, 한 번이 뼈를 부러뜨리고 그로 인해 침대에 누운 삶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노후 전기 배선 교체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팀이 집까지 직접 찾아가고 보조금도 함께 지원되니 어르신들이 따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노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청 인원이 많고 물량은 적다 보니 몇 년씩 기다려야 했던 게 현실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공급으로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이며 관리비나 보일러 교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 없이 더 안전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거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 사는 불안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집과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노후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실제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돌봄과 간병비, 주거 안전 지원,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들께 드리는 안심입니다. 어르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정책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으로 지방에서도 버스와 지하철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통신비 지원으로 스마트폰 요금도 절감됩니다.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바우처도 1년에 20만 원씩 제공되어 영화나 공연, 책 구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도 여름과 겨울철에 각각 2만 원에서 3만 원씩 제공되어 냉난방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필품 할인도 10%에서 20%까지 가능해져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종합하면 한 가구당 1년에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의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외식도 더 자주 하고 마음 편히 병원도 갈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혜택들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보고 신청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가장 실용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만큼 이제는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차례입니다.